이건 단순한 구설이 아닙니다. 전지훈련지에서 터진 원정 도박 논란. 시즌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주축 선수 4명이 한꺼번에 이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팬들은 분노했고 구단은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O 차원의 징계까지 더해질 경우 출전 정지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사회봉사, 그리고 최소 수십 경기 이상 출전 제한. 상황에 따라 시즌 초반 전력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하는 시즌.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력 누수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독은 봉합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신인 2명, 2차 캠프 합류. 단순 경험? 아닙니다. 실전 점검입니다. 오늘 영상은 논란 속에서 올라온 롯데의 새로운 카드, 이서준과 김한올 이야기입니다. 롯데의 현재 상황 겉으론 안정, 속은 불안. 지금 롯데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은 비교적 정리됐고 중심 타선도 이름값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가 분명합니다. 내야 수비 안정감, 외야 장타력 좌타 자원 부족, 백업 경쟁력 부족, 분위기 흔들림.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 출전 정지 문제가 아닙니다. 팀 분위기입니다. 전지훈련은 시즌의 방향을 잡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터졌다는 건 내부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보입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징계 3개 때려라. 차라리 신인 써라. 이럴 거면 캠프 왜 갔냐? 하지만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어차피 빠질 거면 신인들 올려서 경쟁 붙여라. 김태형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번엔 진짜 다를지도 모른다. 여기서 감독의 선택이 나옵니다. 김태형 감독, 봉합 대신 호출. 보통 이런 상황이면 베테랑으로 메우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캠프 명단엔 신인 2명이 들어갔습니다. 3라운드 이서준, 5라운드 김한올. 이건 숫자 채우기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이 장면을 두고 반응이 갈립니다. 신인으로 위기 넘긴다고? 그래도 경쟁은 필요하지. 김태형 스타일상 이유 없이 부르진 않는다.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가능성이 없으면 기회를 주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3라운드 24번, 부산고 출신 내야수 이서준. 이서준,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4번. 계약금 1억 원. 부산고 출신. 지역 스토리로만 소비하기엔 평가가 훨씬 선명했던 자원입니다. 고교 시절 기록을 보면 타율 3할 초반대 유지, OPS 0.9대 근접. 하지만 이 선수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포지션은 유격수. 부드러운 핸들링, 짧은 송구 동작, 그리고 강한 어깨. 마무리 훈련에서 유격수와 2루를 오가며 수비 소화량을 늘렸습니다. 송구 모션을 줄이며 실제 송구 시간 단축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 체험이 아닙니다. 기술 수정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중학교 시절 체격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2루에서 유격수로 이동. 큰 프레임임에도 첫 스텝이 가볍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롯데 내야를 보겠습니다. 1루는 고정. 3루는 경쟁 체제지만 베테랑이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2루와 유격수. 전민재, 이호준 체제 속 수비 안정감은 늘 화두였습니다. 이서준은 당장 주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후반 수비 카드 혹은 2루 멀티 백업 자원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묵묵히 배우는 타입. 말보다 훈련. 훈련보다 결과. 김태형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5라운드 44번, 휘문고 외야수 김한올. 이제 두 번째 카드. 김한올. 5라운드 전체 44번. 순번만 보면 조용히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격을 보십시오. 189cm, 83kg. 좌타 코너 외야수. 이 선수는 단순한 피지컬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휘문고 주장 출신. 2025년 대통령배 준우승. 고교 시절 전국 스카우트 레이더에 꾸준히 포착된 자원입니다. 1, 2학년 때는 상위 지명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3학년 때 타격 메커니즘이 흔들리며 타율이 하락했습니다. 드래프트 순번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속 장타 생산력은 고교 레벨을 넘어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스윙 궤적, 임팩트 순간 배트 스피드, 좌타 특유의 부드러운 회전 그리고 발 189cm임에도 첫 스타트가 가볍습니다. 외야 수비 범위도 넓습니다. 송구 스피드는 고교 정상급.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이라는 점입니다. 근육량이 붙고 프로 메커니즘이 안정되면 장타 잠재력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롯데가 5라운드에서 그를 선택한 건 즉시 전력감이 아니라 장기 플랜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 속에서 그 장기 플랜이 예상보다 빨리 호출됐습니다. 왜 지금 이 두 명인가? 도박 논란은 분명 팀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은 누군가에겐 위기, 누군가에겐 기회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올해가 마지막 계약 시즌입니다. 안정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서준은 수비 안정 카드, 김한올은 외야 좌타 장타 잠재력 카드. 당장 주전을 차지하진 않더라도 캠프 실전에서 눈도장을 찍는 순간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이번 2차 캠프 명단은 단순 보강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라 준비된 선수. 그 메시지입니다. 사고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이 이 두 신인일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조금씩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차라리 판 갈아엎자. 신인 써서 경쟁 붙여라. 이번엔 진짜 바뀌는 건가? 롯데는 지금 논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전력 공백, 분위기 흔들림, 감독의 마지막 시즌. 그런데 그 중심에서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는 두 신인이 있습니다. 이서준 수비 안정 카드, 김한올 좌타 장타 잠재력 카드.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인지 진짜 변화의 시작인지는 캠프 실전에서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호출은 의미 없는 체험이 아닙니다. 롯데가 변명 대신 변화를 택했는지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